이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브 거푸집을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이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널찍한 판이 평평하게 깔릴 수 있도록 가설 기둥 역할을 하는 거 동발이죠. 이 동발이 위로 각재가 가로로 세로로 쭉쭉 겹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동발 위로 이렇게 각 파이프가 쭉쭉 올라가 있잖아요. 이 위로 합판이 깔릴 거고요. 그런데 얘를 왜 굳이 세로로 세워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세로로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이래야 돼요? 이걸 물어보신 거죠.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지도 말라고 양쪽 옆에 이렇게 각재로 괴 놓는 거, 이것까지 해야 된다. 이게 뭐 안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침인데 저거 저렇게 세워놓지 않고 그냥 눕혀놓으면 넘어질 일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좋지 않겠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워야 돼요. 똑같은 파이프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거하고 가로로 눕혀놓은 거하고 두 가지의 튼튼함의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구조식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 12분의 BH 3승이에요. 이게 B고 이게 H고 그렇습니다. 요 산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 그러니까 세로로 세웠을 때 나온 값이 54만, 가로로 눕혔을 때 나온 값이 13만 5천, 4배 차이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얘는 10mm가 쳐진다 라고 친다면 밑에 거 가로로 눕혀놓은 거 얘는 40mm가 쳐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4배 차이 나니까 엄청나는 거죠. 이게 결국 보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보, 이 보라는 거는 슬라브의 하중을 받아서 양쪽 기둥으로 전달하는 이게 임무잖아요. 구조적으로 더 많은 하중을 받아주면서 더 넓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보는 세로로 길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로 긴 것보다 세로로 길어야 훨씬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고 더 넓은 경관을 받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하중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긴 이런 트러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 빅의 밑으로는 통로로 쓸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길고 많은 하중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도로에 교통시설물 설치되는 이 철제 구조물도 이 도로 폭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로 폭만큼 넓어야 되잖아요. 차 다니는 거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세로로 길이의 보가 돼야 넓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좀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보하고 이 기둥하고 만나는 이 부분, 여기가 좀 두껍잖아요. 얘보다 점점 이렇게 아치처럼 돼 있어가지고 기둥 바로 앞쪽은 훨씬 두꺼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가 있고 이 기둥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와 기둥이 만나는 지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뭔가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둥과 만나는 이 끝단은 두껍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두껍고요. 여기도 두꺼워요. 기둥과 보가 만나는 이 끝단 지점을 다 이렇게 두껍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위에서 이제 하중이 쭉쭉쭉 가해질 텐데, 차가 다니면서 다리를 누르니까 보가 눌려지면서 밑으로 하중이 가해질 텐데, 기둥 바로 앞쪽이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싹둑 잘려져 나가는 힘, 그렇잖아요. 수직으로 서 있고 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힘이 가해지면서 얘가 쭉 내려앉은 기둥 바로 앞쪽이 싹둑 잘려져 나가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싹둑 잘려져 나가는 힘 때문에 구조체가 파괴되는 걸 전단 파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단 파괴가 있죠. 검단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잖아요. 이 기둥 보시면 전부 다 기둥 바로 앞이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싹둑 잘라져 내려갔어요. 전단력에 의한 구조 파괴인 거죠. 실제로 보에 이렇게 하중이 가해졌을 때 전단력이 가장 커지는 지점은 이 기둥 바로 앞부분, 기둥 바로 앞에 있는 부분, 여기인 거죠. 바로 이 전단력에 버티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둥 바로 앞쪽을 이렇게 두껍게 해 놓은 이유인 거예요. 이걸 헌치라고 합니다. 전단력이 최대인 지점을 보강해 주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보에는 굉장히 재밌는 원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하중을 이렇게 쭉 받으면 얘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될 텐데 양쪽 기둥에 고정되어 있는 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가운데 선, 얘가 보의 중심선입니다. 위아래 딱 가운데 선. 이렇게 위에서 하중이 쭉쭉쭉쭉 가해지면 하중 때문에 보가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고, 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중앙은 늘어나요. 처지면서 휘어지니까 거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끝단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늘어나면서 양쪽을 밀어주니까 끝단은 압축력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중심선 위쪽은요, 중앙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기둥의 양쪽 끝단은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 빨간 선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늘어나는 힘이 작용하는 부위에 철근을 집중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철근은 인장에 강하니까. 가운데는 아래쪽, 양쪽 끝단은 위쪽에 집중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근도 접어가지고서 와요. 이 철근 보시면 이렇게 와서 내려간 다음에 가운데를 통과하고 다시 올라가서 끝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가운데는 아래쪽, 양쪽 끝단은 위쪽에 철근을 집중 배치해 놓은 거죠. 이게 실제 보 구조 도면이거든요. 가운데는 아래쪽, 양쪽 끝단은 위쪽에 집중 배치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원리는 슬래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굽힘 철근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실선이 상부 철근을 의미하는 거고, 점선 얘가 하부에 깔아라 라는 도면 표시예요. 여기도 보시면 단부에는 상부에 배치하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밑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위로 철근을 배근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은 아래쪽에, 끝단은 위쪽에 집중 배치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원리를 이해하면 주변이 보인다.